기사들 읽고 탑3의 첫 번째 주제는요. 굉장히 연일 뉴스를 다 도배를 하고 있죠. 네. 지금 상반기에 위기의 조선, 해운업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썬데이로에서 조선업계 이거 문제가 심각하다, 이거 어떡할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한진 해운이요. 지금 우리나라 뉴스를 거의 다 독점을 하고 있고 지금 뭐 법정 관리 얘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어요. 예, 석 의원님 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네. 국내 1위고요. 세계 7위 규모인 한진해운이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서 뭐 그때까지는 뭐 들어갔나 보다 이랬는데 이제 들어가고 나서 예. 물류 대란이 일어나고 여기저기서 이제 피해액이 기업 흡수적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지금 경제계 이슈를 거의 도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상황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러면 지금 한진해운의 경우에는 뭐 법정 관리 뭐 이런 거 신청했다고 하는데 교수님 법정 관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법정 관리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이제 부도가 났어요. 예. 그런데 이제 파산 위기에 처해 있잖아요. 예. 이럴 때 만약에 회생 가능이 보인다고 한다면 말 그대로 법원에서 결정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가 예. 자금도 관리하고 또 기업 활동을 전반적인 네. 대신해서 관리하는 거죠. 말 그대로. 네, 그게 그렇죠. 법정 관리가 되겠습니다. 근데 지난 법정 관리를 네. 8월 30일날 신청했죠? 예. 네, 8월 30일로 알고 있습니다. 네. 30. 8월 30일날 그러니까 예. 며칠 안 됐습니다. 지금. 예. 네. 8월 31일 날 신청을 했고요. 법정 관리에 대해서 여러분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기업 회생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좀 정확한 용어예요. 법정 관리라기보다는. 근데 그걸 왜 법정 관리라고 하냐? 법원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한진해운이 보유하고 있는 배가 총 141척이에요. 네. 이 중에 컨테이너선이 66척, 그리고 벌크선 7척 이렇게 총 73척이 23개국 44개 항만에서 운항의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해당 국가에서 뭐 여러 가지 임금 체불도 있을 테고요. 항만 사용료 그리고 하용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지금 결제가 안 되니까 전혀 하역을 하지도 못하고 배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심지어 배가 가압류된 것도 있습니다. 네. 싱가포르인데요. 싱가포르에서 용선료 체불로 한진 로마하우가 가압류 상태에 있고요. 그리고 이 배가 가압류가 되니까 다른 배들은 공해상을 떠돌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항해에 들어가면 정박했다가는 그렇죠. 바로 가압류 당하니까. 아니 지금 중국에서도 2척을 압류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총 3척이죠, 3척. 네. 우리 나라에서 우리 정부에서는 예. 이 뭐 세계 10여 곳에다가 이제 가압류하지 말아 달라라고 이제 신청서를 제출을 한다고는 하는데 그게 판결이 나기까지가 2주가 걸린답니다. 예. 그렇다니까 지금 한참 남은 거죠. 한 주 정도 더 남았다고 봐야죠. 이게 왜냐하면 어차피 돈을 못 줘갖고 가압류가 됐다라면 가압류 풀기 어려울 거예요. 이거. 예, 그렇잖아요. 그게 가압류라는 게 돈 받으라고 있는 제도인데.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라 지금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것 같고 지금 이게 굉장히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커질 걸로 보여요. 여기에 관련된 종사자들도 그렇고 그리고 뭐 수출 수입의 측면에서 굉장히 큰 타격이 있을 걸로 보여요. 대단히 큰 해운업을 하는 회사였기 때문에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거에 대한 어떤 뭐 정부의 태도는 어떤가요? 지금 이 사태를 정부 차원에서 뭔가 해결을 하겠다고 나오던가요? 어떻게 하던가요, 지금? 일단 정부는 그 법정 관리 판결이 나오고 나서 일단 받아들여지고 나서 5일 정도 지나서야 TF팀을 만들었어요.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대책을 마련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자라는 전체적인 방향성이 한진해운이 당연히 주주였으니까 너희가 제일 큰 책임을 져야 된다. 나머지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채권단 자체도 이미 손을 들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뭐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자금 대책 마련은 지금 없는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게 한진해운이 지금 하역이 묶여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하역을 푸는 것만으로 지금 그것만으로도 1,700억 가량이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지 배들이 하역을 하고 다시 공해상으로 나와서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선원들이 일단 못 들어오고 있는 거잖아요, 한국. 그렇죠. 네, 묶여 그러니까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배 안에서 계속 그러고 계셔야 된다는 건데 그거 좀 다소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네. 예, 그리고 이게 지금 아마 들으시는 분들은 그럴 거예요. 아니, 물론 나랑 상관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 그런 얘기 하실 거예요. 왜 정부가 나서서 회사를 살리는지 난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그죠? 그러니까 저도 그게 사실은 이해가 좀 잘 안 되고 좀 어려운 부분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 정부 차원에서 나서는 이유는 뭐냐면 이 회사가 망한다고 생각을 해봐라. 그러면 뭐 내수며 수출이며 굉장히 큰 타격이 있을 거고 여기에 관련된 하청업체며 뭐며 막 있어서
결국은 걱정하는 건 뭐냐면요. 이 회사가 망함으로 인해서 이제 법인세라든지 걷어들이는 세금이 확 줄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나의 어떤 황금알을 낳고 있던 그 거위가 없어지는 상황이니까 그 세금을 거쳐서 또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는데 아마 그런 부분이 맞물려 있어 갖고 이게 뭐 정부 자금을 대느냐 마느냐 뭐 이런 얘기가 오고 가는 것 같아요. 저기 뭐 예. 지금 그 댓글 올리신 분 중에 왜 회사를 나라 입장에서 살려야 되는지 궁금하다고 하신 분들이 예. 계셨는데 예. 저도 몇 마디 더 보태드릴게요. 예. 왜냐면 지금 한진이 부산을 기점으로 하고 있는 해운사란 말이죠. 네. 부산에서는 한진그룹이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예. 부산에 그 수만 명을 먹여 살리는 회사인데 한진 계열 회사 직원만 해도 2,300명이고요. 네. 그리고 수리회사, 부품 관련 회사까지 전부 다 합치면 11,000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이분들만 계신 게 아니죠. 가족들까지 가족들 계산하면 계시고 뭐, 예. 주변에 식당들 이분들 보고 장사하시는 식당분들 자영업자분들 전부 다 문 닫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부산의 경제가 망한다고 하죠. 한진 네. 문 닫으면 부산 경제 예. 휘청할 겁니다. 아마. 네. 글카오 만원삼님 투입해서 살려내면 거기에 다시 정치자금 주는 거 아닌가요? 라는 의견 주셨고요. 저기 니까짓게 가미님 딱 정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회사가 잘 되면 성과급 분식회계 파티하고 회사가 망하면 국민 세금 부담? 예. 자, 팬매님이 한진해운의 알짜자산은 이미 주 한진이 헐값에 인수했습니다. 한진에서 지원해준다는 미명하에. 예. 자, 꿈지랑님, 저도 망하게 하는데 한손 들고 싶어요. 망하면 결국 고단한 건 관련 생업자들이겠지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글쎄요, 이게 우리가 진짜로 선진국으로 도약을 하고. 우리가 앞으로 다 같이 잘 살려면요 한 번은 넘어야 될 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삼성전자라든지 뭐 딱 삼성을 얘기하는 거면 SK, CJ 재벌 총수들 최근 들어서나 실형 나오고 뭐 몇 년씩 살게 하지 과거에는 다 집행유예 뭐 사면했었죠. 예전에 이건희 회장 집행유예로 나왔었고 그리고 그 IOC 위원한다고 사면시키고 그랬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웃기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범죄자인데 IOC 위원 당선시켜서 국위를 선양시키고 뭔가 나라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범죄자를 이용을 한다라는 거죠. 굉장히 후진적인 발상이라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그분들 저기 처벌받는 거 판결에 감경사유가 뭐라고 되는 줄 알아요?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이바지한 점. 이게 문구로 들어가 있어요.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면 횡령해도 되고 배임해도 된다라는 게 법원의 입장이었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바뀌고 있는 중인 것이고요. 제가 중간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까지 들어보시고 한번 판단해 보세요. 네. 한진해운 같은 경우 그 국적 해운사죠. 이 정도 시스템을 키우려면 대략 한 30년? 40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현재 이 한진해운이 가지고 있는 영업망이 어느 정도냐면 현재 컨테이너선이 100여 척이고 터미널이 11개 있습니다. 네. 그 하역을 할 수 있는 터미널이죠. 그리고 현지 해외 법인이 23개고요. 그리고 90여 개 항만을 연결할 수 있는 74개 서브 루트를 가지고 있답니다. 74개 서브 루트입니다. 네. 서브 루트 하나 개발하는데 보통 1조에서 1조 5천억이 든다고 합니다. 네. 어마어마한 영업력이에요. 지금 한진해운이 만약에 진짜 문을 닫는다면 이걸 개발하기 위해서는 현대해상이나 아니면 그 다른 기업을 또다시 밀어줘서 30년, 20년 정도 또 키워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나라가 만약에 지금 이 재벌들에게 너무 배신감 내지는 네. 뭐 박탈감, 상실감 같은 게 많이 느껴져서 그래 너희가 그렇게 방만 경영을 했으니 한번 당해봐라 라는 마음을 가지는 건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도 그러니까요. 그런데 해외 사례를 또 말씀을 드리자면 세계 1위 해운사입니다. 머스크 들어보셨죠? 머스크도 한때 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위기가 있었는데 덴마크 정부에서 자국 수출입은행을 통해서 5억 2천만 달러를 지원을 해줬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5,700억 원이고요. 예. 정책금융기관에서 7조 원을 대출을 해줘서 살려놨습니다. 네. 그리고 세계 3위입니다. 프랑스 CMA, CGM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서도 정부에서 1조 2천억 원을 지원을 해줘서 회생을 시켜놨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잘 돌아가고 있고요. 이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단지 오너 한 명이 잘못해서 그 오너 그룹 몇 명이 잘못해서 회사가 망했다고 해도 이 회사 자체를 망하게 해야 되느냐 아니면 오너를 따로 분리를 시켜서 이 사람만 처벌을 받게 만드는 시스템을 새로 만들어야 되느냐 이 두 가지는 좀 별개로 놓고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 경영 판단을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뭐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건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지만 지금 상황에서 거기에 계신 분들이 어렵다는 이유로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다시 살렸다고 합시다. 근데 이미 알짜배기들
좋은 것들은 다 뽑아 먹어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빈 껍데기만 지금은, 남아서 네. 지금 망할 수밖에 없고 오죽하면 법정관리 신청했겠냐는 거죠. 지금 성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인프라 여태까지 30년 동안 구축해놓은 그것이 아깝다라면 다른 방법을 채택하는 것도 방법이 얘네들을 밀어가지고 계속 가지고 간다? 글쎄요. 이미 나갈 사람은 다 나갔을 거고 좋은 거는 다 빼돌렸을 텐데 그걸 다시 좋은 시절에 다시 오겠죠. 걔네들이 그 돈 갖고 숟가락 얹어서 다 뽑아 먹으려고. 여태까지 그래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행을 끊어야 되고 뭐 덴마크라든지 이런 데는 우리나라랑 완전 레벨이 다른 선진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사태의 올바른 해결책은 저는 니들이 알아서 해라.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가슴이 아픕니다. 이 한 기업으로 인해서 한진이라는 기업으로 인해서 그 밑에 있는 400개 이상의 중소기업들의 가족들이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중소기업들에게 지금 2,000원 정책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지금 발표를 했어요. 2,000억. 한진 때문에. 그러면 나는 조양호 회장이 사적인 재산을 헐고 한진그룹 차원에서 공동 담보를 제공해서 일단은 급한 불을 꺼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유럽이 뭐 운반비 해가지고 지금 2,000억 정도가 지금 유동성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일단은 막아서 지금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제를 출연하는 것이 일단은 출연해라 맞다. 말이죠. 사제 출연해라. 그러면 차라리 진짜 그 대신 정부가 진정, 보증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예. 사제를 출연해라는 얘기죠. 네. 그것도 좋은 방법이긴 할 것 같습니다. 자기는 배부르게 있으면서 회사지 나랑 회사랑 같나? 이득을 볼 때는 내 회사고 내 자식 같은 피 같은 회사고 손해를 볼 때는 나랑 회사는 법인하고 다르지 이렇게 하는 것이 그렇죠. 꼴보기 싫은 거예요. 국민은. 그게 싫은 거죠. 예. 네.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어떻게 저도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 교수님 의견에 완전 공감하는 게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조양호 회장은 충분히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되고요. 그럼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조양호 회장뿐만 아니고 그 전 CEO였던 최은영 씨도 책임을 져야 돼요. 세상에 그 채권단 자율협약 들어가는데 전 주식을 매각하고 그냥 손 터는 게 어디 있습니까? CEO가. 세상에 어느 CEO가. 정말 이걸 보고도 정말 붕괴했고요. 어떻게 이런 X가 다 있지라고 욕을 했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런 어떤 공적 자금 투입에 대해서 찬성하기를 원한다면 속마음은 아니더라도 좀 액션이라도 좀 어디 그런 거 학원 없나? 이렇게 사람들 열 안 받게 해주는 그런 학원이라도 좀 다녔으면 좋겠어요. 너무 눈치가 없잖아 사람들이 보면은. 근데 한진해운 물류 대란 때문에 이 정부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지금 말이죠. 해운업 구조조정 방안이 지금 검토된 게 지금 10개월이 지났어요. 그리고 3개월 전부터 법정 관리를 가능성이 엿보였거든요. 그런데 터지고 나서 그래서 지금은 뭐냐 여야 할 것 없이 여야 정의 서로 힘을 합쳐서 정말 어떤 국가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조양호 회장이 결자 해지를 해야 됩니다. 전 재산을 통 털어서 담보로 제공하고 좀 도와달라 말이지. 이렇게 해서 좀 어떤 극적으로 좀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답답하네요.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제가 하시죠. CEO의 책임론, 노블레스 올리주를 말씀을 하시니까 이것도 생각이 나는데 현정은 회장도 현대상선이 한때 어려웠었어요. 이때 어느 정도 했냐면 그 조양호 회장이 아까 뉴스를 보니까 400억 원 사재 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하도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제 사회 각계에서 압박이 들어와서 그렇게 결단을 내린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현정은 회장은 개인 사재 300억을 내놔서 현대상선이 힘들 때 냈었고요. 그리고 현대증권 등 계열사 정리해서 5조 마련해서 현대상선에 투입을 했었습니다. 계열사 정리해서. 조양호 회장도 그런 결단을 해준다면 한진, 해운 한번 살려보자라는 국민 동의를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아무튼 이 시사돌고 탑스에서 첫 번째 주제 한진 해운 사태는 여기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